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시각화 심화로 우리가 CGX 뇌파 측정기로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채널 파형 분석 및 아티팩트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GX로 뇌파를 측정하면 일단 비주얼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출력이 되고요. 옆에 이제 메뉴가 하나 떠서, 자, 요거를 측정 시점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F7부터, ACC2까지 이렇게 쭉 채널이 나와 있는데요. 각 채널별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잘 보시겠지만 이렇게 노이즈 부분이 좀 상당히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데이터는 IRB를 통해서 20대 청년의 눈뜸, 눈 감음, 그 다음에 팔 올림, 이렇게 세 가지를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데이터 측정 시간은 좀 안정화 상태에서 한 6분에서 한 6분 30초, 7분이 좀 안 되게 그렇게 뇌파를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채널 뇌파 분석 및 노이즈 판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개요는 여기서 지금 왼편에 있는 이 이미지와 같은 다채널 기반, 그러니까 10개에서 20개 기반 뇌파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배우고 뇌파 신호에 혼합된 생체 노이즈, 근전도, 눈 깜빡임 등등을 파형의 형태를 통해서 구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뇌파 전극 배치 시스템, 그래서 10에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좌측의 라벨 F7, FP1, FP2, FP8 등은 전두부, 그 다음에 중심부, 그 다음에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의 전극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F1, F2는 전전두부, 그래서 프리프론티얼이라고 하는데 전국으로 안구 운동 및 눈 깜빡임 혹은 노이즈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까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O1, O2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후두부 전국으로 시각 자극 및 알파파 활성도를 관찰하는 주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아티팩트와 유효 신호의 구분인데 제시된 이제 그래프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파형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전도 노이즈 근전도 노이즈 F7, FP1은 아주 촘촘하고 날카로운 고주파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주변 근육, 안면, 턱의 긴장에 의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P1과 FP2 채널이 있는데 이것은 눈을 깜빡이거나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이차가 되겠습니다. 유효 뇌파 신호 하단에 PZ, 그 다음에 O1, O2 등에 보이는 상대적으로 규칙적으로 있고 요 완만한 곡선은 요 규칙적으로 완만한 곡선은 파형이 분석에서 사용될 실제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하단에 보면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3축 가속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 데이터와 가속도 데이터를 동기화해서 분석하면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이 뇌파 파형에 어떤 노이즈를 만들었는지 어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특정 시점 4세컨드 요 특정 시점에서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읽기는 특정 채널 FP2에 마킹된 2.920 7.3146 요 좌표는 저희가 이제 수dob시켰을 때입니다. 이것은 2.927 지점의 전이값이 7.3 마이크로볼트, 7.31 마이크로볼트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두부 채널들은 매우 불안정한 반면에 후두부 채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저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게 지금 전두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후두부 채널은 그나마 안정화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시각화를 할 때 보면, 자, 뇌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판독을 하고 측정 추출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필터링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노이즈가 이제 포함된 로우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대여 밴드패스 필터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저희가 멈춰둔 그 시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추출한 그 데이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요쪽 제일 왼쪽이 시간이 되겠고요. 여기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6분 정도, 36,000, 그래서 6분 정도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수집된 다채널 뇌파 수치 데이터의 이해고요. 요거는 이제 한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앞에 케이스2 PNG 이미지의 시각적, 아까 그 파형이 케이스 PNG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케이스2 PNG 그 이미지의 시각적 현상이 실제로 어떤 수치 데이터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파이썬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수치 데이터 길을 기반으로 해서 뇌파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실습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 데이터의 뇌파 분석 실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지금 우리가 저장한 텍스트 형태 momo.csv, 여기서는 case2.csv입니다. csv 파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형태의 로우 데이터, 바이오텍 텍스트, 요게 지금 뇌파 그 측정기가 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파이썬의 판다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샘플링 레이트 500Hz에 따른 시간축 계산 및 특정 채널 데이터를 추출하는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데이터의 그 통계적 특성, 평균, 전압, 범위를 분석하게 됩니다. 데이터 구조를 분석을 하면 먼저 메타데이터 확인을 하고 데이터 해석 샘플을 하게 됩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00Hz 초당 500개의 샘플을 수집을 하고요. 타임 리졸루션은 0.0020세컨드로 500분의 1 초 간격으로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채널은 F7, FP1, FP2, F8 등 EEG 채널과 그 다음에 ACC 19, 20
1의 가속도 센서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의 첫 줄을 보면 F1 채널은 69.926 마이크로볼트, 그 다음에 ACC20은 Y축 가속도 데이터인데 3.85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이썬 코드는 뇌파 측정 장비에서 생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그 분석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계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헤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FP1 하고 데이터가 있죠. 그 FP1, 뭐 ACC 이런 걸 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 위치를 정밀 검색하고 그 다음에 헤더 위치를 정밀 검색하는 이유는 파일 상단에 존재하는 기기 정보나 설정값 등 메타데이터를 건너뛰고 실제 데이터가 시작되는 지점을 자동으로 찾게 됩니다. 작동 원리는 파일을 한 줄씩 읽으면서 time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행번호를 헤더 IDX에 저장을 하고요. 만약 이 단어를 찾지 못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로딩 인코딩을 적용을 하는데요. UTF-16 인코드를 명시를 해서 특수한 형식으로 저장된 의료기기 텍스트 파일의 깨짐 현상을 방지를 합니다. 이렇게 표준 형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분자 및 구조 설명이 되겠습니다. SEP는 \t를 통해서 데이터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정을 하고요. 인덱스 언더바 칼럼, 여기죠. 인덱스 언더바 칼럼 이걸 펄스 설정을 통해서 행크색 불필요한 탭으로 인해 인덱스 오인 오류를 차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및 정제를 정제 수치형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PD2 numeric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 내에 섞여 있을 수 있는 문자열, 헤더가 다시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을 숫자로 강제 변환해서 변환 불가능한 값을 not at non and non으로 NAN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측지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드롭나 함수를 통해서 시간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변환된 행을 삭제를 해서 깨끗한 데이터셋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과 비주얼라이제이션 특성 채널을 추출을 하는데요. 분석 대상인 FP2 채널, 그러니까 전전두부에 위치하게 되는 채널이겠죠. 요것을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에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그래프 생성 X축, 요것은 시간이고요. Y축은 전압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과 0.5의 선긋기를 적용을 해서 세밀한 뇌파의 진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드를 통해서 수치 판독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로드 실패, 형식 오류, 데이터 유실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분석 오류들을 예외 처리를 통해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임포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pandas as pd. 그럼 요거 앞으로 pd라고 pandas 를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import matplotlib library pyplot as plt. 요것을 이제 plt로 쓰겠다는 거고요. 자, 파일 패스는 case2.txt. 제가 그 앞에 설명한 그 텍스트 파일이 그 뇌파의 텍스트 파일이 case2.txt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동일 디렉토리에 있을 때고요. 만약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뭐 D에 지금 파이썬은 안에다가 슬래시를 넣죠. 역슬래시가 아니고 뒤에 뭐 루트 밑에 데이터 밑에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은 요 판다스는 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최적화된 라이브러리이고요.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로드하고 정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경로 및 엔코딩 설정을 하는데요. 파이썬 파일 패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case2.txt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정해주고요. 디렉토리가 있으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디렉토리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위치를 정밀 검색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case2.txt는 요거는 아까 봤던 그 로우 데이터 파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코딩 UTF-16은 의료기기에서 생성된 텍스트 파일은 일반적인 UTF-8이 아닌 UTF-16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 깨짐 방지를 위해 그 명시적으로 UTF-16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위치를 정밀 검색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타임, FP1 등등입니다. 자, 파이썬 헤더 인덱스는 일단 -1로 줬고요. with open file 엔코딩은 encoding as f 줬고요. 그다음 for I 라인인 요 값을 줘서 f의 값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줬죠. 만약에 time이란 단어가 라인 안에 있다면 요 인덱스를 헤더 인덱스로 주고요.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 라인에 이렇게 time이란 헤더가 있고 그 한 라인에 읽은 거 되겠죠. 자, 요 부분의 목적은 파일 상단에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기기 정보 뭐 등등 인덱스가 있을 때 요것을 건너뜨고 실제 데이터 칼럼명, 타입 혹은 FP1 등이 시작되는 행번호를 자동으로 찾는 그런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numerate f는 요 파일의 행번호 i와 내용 라인을 동시에 가져와서 time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time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로딩 파이썬 if 헤더 인덱스는 -1. 이것은 파일 내에 time이라는 헤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time이라는 게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에러가 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로도 탭 구분자를 활성하게 지정을 한다는데, 자, 이것은 백슬래시 t, 이게 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백슬래시 t, 요것은 데이터가 탭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타임, 그 다음에 fp1 뭐 이런 데이터가 밑에 뇌파 데이터가 있을 때 요 간격이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탭으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컴마로 구별된 경우도 있고 블랭크로 구별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킵 로우스는 헤더 언더바 인덱스, 요것은 앞에서 찾은 헤더 위치 전까지의 행을 모두 건너뛰고 로드하게 됩니다. 요것은 앞에서 찾은 헤더 위치 전까지 모든 행을 모두 건너뛰고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칼럼 폴스, 여기는 행 끝에 불필요한 공백이나 탭이 있을 경우 이게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별이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행 끝에 불필요한 공백이나 탭이 있을 때 이것을 인덱스로 잘못 인식해서 표가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 및 타입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 정제 및 타입의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요 전에 이제 우리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로드된 데이터 행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df의 랭스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은 몇 개 있는지 이것을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로 변환을 하는데 헤더가 중복으로 로드된 경우를 대비해서 코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for 컬럼인 df 컬럼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 및 타임 변환을 하게 됩니다.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f는 df drop na, 이것은 여기 타임 시간 데이터가 없는 행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시간 데이터가 없는 행인 건 어떤 데이터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헤더가 없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삭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중간에 어떤 헤더가 반복되거나 문자열이 섞여 있을 경우에 이를 강제로 숫자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변환할 수 있는 수 없는 글자는 결측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drop na subset time은 시간 데이터가 없는 행, 즉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행을 삭제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랭스가 DF인 경우에 변환 후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파일 형식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의 정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FP2 요 컬럼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컬럼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실제 파일에 FP2 컬럼이 있는지를 확인 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P2 요것은 타겟 컬럼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타겟 컬럼이 DF 컬럼에 있다면입니다. 있다면 요 행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면 에라 타겟 컬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FP2 우리가 찾는 여러 채널 중에서 우리는 FP2만 지금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FP2의 그 칼럼, 그러니까 칼럼이 없다는 건 데이터도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칼럼면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PL 플롯 타임 칼럼 블루 0.5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우리가 타겟 칼럼에 타겟을 칼럼으로 두고 칼럼은 블루로 색을 칠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인 굵기는 0.5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PLT 타이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윈도우 화면에 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asy wave from 타겟 컬럼. 여기서 타겟 컬럼은 위에서 지정되어 있죠. 여기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easy wave from은 FP2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픽셀 X 값은 우리가 타임 세컨드라고 나오고 Y 값에 Y축의 값,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X에 이쪽이 나올 거고 Y쪽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LT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PLT 그리드 true, 그 다음에 width는 보르스 라인 스타일은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알파파 0.5로 하겠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시면 타겟 칼럼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FP1만을 했는데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여러 채널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타겟 칼럼, 우리가 지금 데모로 한 건 FP2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칼럼에 분석하고 싶은 특정 전국 위치, 여기선 전전두부 FP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T 플롯 DF 타임의 X축은 시간, Y축은 전압값으로 설정을 해서 뇌파 파형을 그립니다. 라인 위드스 0.5 500Hz의 고해상도 데이터를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얇은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는 스치 판독을 돕기 위해서 배경에 격자 무늬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코드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코딩 오류랑 헤더 위치 불일치 문제를 프로그래밍적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 뇌파 로우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뇌파 데이터가 아니어도 바이오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데는 이 프로그램을 약간 응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그 뇌파 데이터 전두부 FP2의 파형을 시각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지 웨이브 포함해서 요거는 지금 그 타겟 칼럼 요 값이죠. 값을 주고 여기다가 가는 선으로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Y축 값은 이렇게 볼테이지, X축 값은 타임 이렇게 정해줘. 정해서 이렇게 지금 이지 그러니까 전전두부의 그 뇌파 파형을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뇌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